안녕하세요. 김코베입니다. 오늘 개봉한 주토피아2 보고 왔고요. 솔직 감상 후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포가 조금 포함될 수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우선 제가 이 작품을 아주 간략히 결론부터 조금 요약해보면 무난하고 안전하게 뽑힌 우주 명작의 후속작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고 안전하게 뽑혔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1편에서 아주 가졌던 매력적인 요소들을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착착착착 녹여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 전개 면에서나 구성 면에서 도전을 뭔가 하려고 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다소 좀 밋밋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많은 분들이 평탄은 했네 이 정도로 평가하시지 않을까, 저는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선 저는 이 우주명작 1편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진짜 전 너무 입을 떡 벌어지면서 봤거든요. 영화관에서 지금 아내하고 엄청 이 장면마다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라고 하면서 진짜 막 손 졸이면서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막 봤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진짜 기대가 컸었고 그 1편이 가졌던 매력적인 요소들을 2편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져갑니다. 저는 이 시리즈에서 단연코 핵심이 되는 줄기는 어떻게 보면 이 세계관 그리고 주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소를 너무 심각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막 서로 조금만 달라도 으르렁 되잖아요, 인간들은. 그런 존재들이 보았을 때는 와 저렇게 다른데도 공존을 하면서 저렇게 아기자기하게 나름 예쁘게 꾸며놓고 저렇게 평화롭게 산다고 싶을 만한 어떤 세계를 꾸며놓고 그 속에서 진짜 심각하지 않게 이런 아기자기함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장면들을 보여주는 게 이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이걸 보다 보면 그냥 마치 진짜 잘 정제되고 가꾸어진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를 보면서도 이 뒷머리 속으로는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우리도 참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일종의 환기감을 준다는 게 이 작품의 매력인데, 그게 어느 정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주디하고 닉이 어떤 사건에 의해 가지고 습지 마켓인가 다른 종들, 그러니까 보통 주토피아 주월드에는 포유류들이 위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런 파충류들이 살고 있는 습지 마켓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돼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반가운 마음에 주딘과 닉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박수를 쳤나 하여튼 어떤 제스처를 하는데 또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요소들이 나오거든요. 그 상대 파충류 입장에서는 오해인 거죠, 일종의. 다양한데 서로가 아직 깊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인 거죠. 저도 지지난주에 상해를 갔었는데 중국 분들이 이제 표현이 좀 처음에 좀 오해를 자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내나 싶기도 하고 왜 저래 이렇게 반감이 훅 생기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되게 챙겨주고 이렇게 툴툴거리는데 말투도 막 억양이 이렇고 하니까 그런데 막상 나를 좀 챙겨주고 하는 모습에서 내가 오해했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됐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장면 하나가 야 다를 수 있지만 그게 큰 거냐, 어우러져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런 얘기들을 시종일관 2시간 내내 던지는 것 같아서 좀 저도 이렇게 좋게 좀 영화 내내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편에서는 그 세계 주제의식을 좀 더 확장해 가는 것도 좋았죠. 이 편에서는 소위 처음에는 악당처럼 보이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뱀이죠. 그러니까 파충류의 세계로 이제 확장을 해서 주토피아라고 하는 세상이 동물, 포유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는데 이거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지? 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보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좋았고, 그게 이렇게 막 정치적이건 사회적이건 이렇게 또 시리어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참 아주 개성 넘치는 귀여운 캐릭터들을 통해서 이걸 보다 보니까 무겁지 않고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한편으로는 다양성의 울타리 범위를 막 이렇게 가다 보니 거기 생선 같은 걸 막 먹어요. 파충류인가 동물들이 생선 먹고 곤충 같은 거는 우습게 그냥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다양성의 울타리 범위를 또 어떻게 다루고 있나 이 세계에서는 그래서 갸우뚱하면서 좀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런 재미도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아기자기한 세계관과 주제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더불어서 그 장면 하나하나를 1편에서도 그랬지만 이 재미를 주는 캐릭터들이 계속 빼곡히 등장하면서 저런 거를 저런 거를 이런 걸 주잖아요. 그래서 2편에서도 사실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영화관 나오고 난 몇 시간 뒤에도 드는 그 가장 머리에 강렬하게 남는 캐릭터는 뭐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렇게 배영하는 배영, 이 손동작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친구.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마치 1편에서 제가 나무늘보인가요? 그 친구를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여운이 맴돌았던 것처럼 아마 자려고 이불 덮으면 이 친구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런 매력적인 친구라든지. 그리고 뭐 음료 자판기에서 이렇게 동전 넣고 했는데 이게 안 나왔을 때 꺼내주는 그 자판기 속 쥐인가요? 햄스터인가요? 이렇게 인부 뭐 이런 친구도 참 귀엽고 그런 캐릭터들이 아기자기하게 많이 나와서 참 즐거운 배가 시켜주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1편에 등장을 했던 뭐 나무늘보 그리고 대부를 오마주했던 그 쥐 우리 보스 뭐 이런 친구들도 또 나와가지고 뭐 웃음벨 겸 반가움을 더해주는 뭐 이런 것들은 2편의 미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뭔가 뭐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가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중간에 좀 약간 느려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는 속도감 있게 확 휘몰아치면서 이제 달리는 특유의 그 주토피아 특유의 그 속도감을 또 반영을 하고 있어서 나름 매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1편에 나름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매력적인 요소들을 이제 가져와서 전개를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전개를 하다 보면 뭐 대표적으로 큰 플롯에서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편에서는 악당을 잡는다잖아요. 근데 더 거대한 또 다른 악당을 잡는다 일 수도 있지만 이거 약간 틀어가지고 그 오해로 인해서 주디와 닉이 이렇게 뭐랄까요 궁지에 몰리고 오해로 인해서 뭔가 악당으로 여겨진다. 근데 그걸 또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뭐 일부 반전도 좀 있다. 뭐 이 정도인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략 말씀드렸지만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많이 디테일이 다르면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물론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 시리즈의 매력 자체가 저하될 만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이한 면은 있다. 그래서 스토리가 좀 단조롭진 않나? 너무 특별하진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주토피아에 등장하는 새로운 캐릭터들의 개별 어떤 친구들의 매력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별 캐릭터가 얼마나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나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파충류라고 하는 걸로 좀 확장을 했다는 면에서 또 2편의 아주 중심 캐릭터가 그런 파충류라고 하는 면에서 편견 없이 그냥 귀엽다 좋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좀 좁진 않을까? 저는 좀 파충류를 무서워하거든요. 뱀 같은 거 이런 거 무서워하는 편이라 가지고 마냥 저 친구가 시인에 등장할 때마다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아쉽고 나머지 새로운 캐릭터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 역시 1편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진짜 입을 못 다물겠는 그런 매력도로 다가오는가라고 봤을 땐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좀 덜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면 전체적인 신선도 우리가 자극이 역치가 너무 올라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신선도나 뭔가 임팩트라는 면에서 1편 대비했을 때는 아마 1편보다 더 뛰어난데 라고 하시는 분은 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하이 디즈니랜드 갔을 때 주토피아 존이 뭐 비교적 가장 최근의 시리즈이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인기가 많았거든요. 사실 그 존이 어트랙션도 재밌었고 그 존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사진 제일 많이 찍고 제일 오래 체류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거기 존에서만 1시간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같이 사진 찍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주토피아라는 걸 좋아할까라고 보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팍팍하고 조금만 뭐라고 해도 옆에 사람 저걸 어떻게 버릴까 막 이런 분노가 좀 잦은 사회지 않습니까? 뭐 더 나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나라를 넘어서면 그런 사회에서 우리끼리 같은 종인데도 뭐 조금 다르고 하다는 이유로 이럴 일인가라는 거를 아주 스트레스 받지 않게 기분 좋게 한번 생각해 본다는 의미에서는 아이들하고 손잡고 연인과 친구들 같이 가서 봐도 참 좋은 영화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는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말미에 쿠키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이 세계가 점점 확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고 3가 나오면 또 안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말에 딱 그냥 따뜻하게 평타 정도 그냥 기분 좋게 2시간 보낸다는 생각으로 한 번쯤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연말 따뜻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